아줌마 몸매 죽이는데? 공항에서 휴가 나온 여성을 건드린 조폭들, 그녀의 정체가 해병대 3스타 여자 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아니, 어쩌면 바다 냄새는 그녀의 군복에, 살갗에, 그리고 폐부 깊숙한 곳에 이미 흉터처럼 새겨진 것인지도 몰랐다. 천지에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3스타 사령관, 해병대 중장. 그녀의 이름지에는 땅과 바다를 아우르라는 부친의 염원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지배하는 전략가로 성장했다. 현재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부대 해병대사령부 본대였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사령부의 지휘 통제실에서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서해 오도를 비롯한 조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움직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한가운데 서 있었다. 휴가였다.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보급받은 작전이나 훈련이 아닌 순수한 쉼을 위한 휴가. 짙은 남색 전투복과 머리를 단정하게 감싸던 팔각모 대신 그녀는 편안한 회색 면바지에 흰색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하나로 묶었지만 그조차 평소의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사령관의 계급장이 무색하게 맑고 깨끗했으며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오히려 젊은 운동선수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건강하고 인상 좋은 젊은 여성 정도로만 흘깃거릴 뿐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의 안보 최전선을 지휘하던 철혈의 사령관임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제주행 14시 30분. 아직 2시간이나 남았군. 천지에는 홀로 중얼거리며 거대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가지는 따뜻한 남쪽 섬 제주도였다. 혼자 떠나는 여행.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해병대가 곧 그녀의 가족이었고 전우가 그녀의 형제였다. 공항은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었다. 여행의 설렘으로 상기된 얼굴들, 재회를 기뻐하는 연인들, 다음 비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승무원들. 천지에는 이 평화로운 혼돈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이 소란스럽고 평범한 일상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출발층 구석, 비교적 한산한 곳에 자리한 작은 특산품 가게와 분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해 보이는 한 가게, 순잔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으로 향했다.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간단한 음료를 파는 곳이었다. 할머니, 김밥 한 줄만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가게를 지키고 있던 주인은 희끗한 머리카락을 쪽진 박순자 여사였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정정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혼자 여행 가나 봐. 김밥? 금방 말아주지. 박순자 여사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할 때였다. 웜에 시끄러운 것들 또 왔네. 할머니의 혼잣말과 동시에 공항의 평화로운 소음과는 이질적인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들이 그 구역의 공기를 찢었다. 영감탱이. 오늘 장사는 좀 어떠신가? 검은색 반팔 셔츠에 용 문신이 희미하게 비치는 사내 마동표였다. 인천공항 상가연합회라는 그럴싸한 명함을 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공항 주변 상권에 기생하며 자릿세를 뜯어내는 조폭 흑룡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부하 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한 명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노랑, 다른 한 명은 덩치만 큰 곰탱이였다. 마동표 일당은 박순자 할머니의 가게가 아닌 바로 옆 지리산 약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주인인 최영감이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무슨 일이신가? 어제 입금하지 않았나? 에이, 영감님. 그건 지난달 치고 이번 달부터는 좀 올려야겠어. 알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공항에 득실거리는 저 인간들 우리가 다 관리해 주니까 영감님이 편하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마동표가 진열된 도라지정과 상자를 집어들어 거칠게 포장을 뜯었다. 이봐, 마 서방. 그건 상품이야. 상품? 먹어봐야 상품인지 알지. 그는 정과를 입에 쑤셔 넣고는 바닥에 탁 뱉었다. 퇴. 이게 뭐야, 달기만 하고. 영감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이러니 손님이 없지.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네. 자, 관리비 이번 달부터 2배. 콜? 무슨 소리야? 2배라니. 그건 말도 안 돼. 최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곰탱이가 나서서 최영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영감님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시네. 돼지고 싶어? 나. 이거 안 나. 주변 상인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일부 여행객들이 힐끔거렸지만 험악한 분위기에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공항 보안 요원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밥 다 됐네, 아가씨. 박순자 할머니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천지혜에게 김밥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지혜는 김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마동표 일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 서해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수천의 부하들을 지휘하던 그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동표가 최영감의 멱살을 잡은 곰탱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칭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잘한다, 우리 곰탱이. 영감님 늙으면 빨리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지. 뇌가 굳었나? 천지혜는 김밥값을 내려놓고 박순자 할머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혹시 저 사람들 자주 이럽니까? 매달 저래. 신고해도 소용없어. 공항 경찰들도 다 한패거리라는 소문이. 아이고, 아가씨. 괜히 엮이지 마. 무서운 사람들이야. 어서 가, 비행기 놓치겠네. 천지혜는 할머니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녀는 포장된 김밥을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한 걸음으로 지리산 약초 가게를 향해 걸어갔다. 휴가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휴가는 단 한순간도 시작된 적이 없었다. 그녀가 군복을 입는 이유는 바로 군복을 입지 않은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 폭풍이 인천국제공항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천지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노랑이었다. 그는 위아래로 천지혜를 훑어보며 음탕한 휘파람을 불었다. 푸, 뭐야, 이 누님은? 몸매 죽이는데. 마동표 역시 최영감에게서 시선을 돌려 천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외라는 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를 비틀었다. 아줌마, 여긴 애들 노는 데가 아닌데. 비행기 시간 늦었으면 얼른 꺼지시지. 천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항의 모든 소음을 뚫고 그들의 고막에 정확히 박혔다. 그 손 놓으시죠. 곰탱이가 멱살을 잡은 최영감의 손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순간 그 구역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동표 일당은 물론이고 주변을 곁눈질하던 상인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지혜를 바라보았다. 저 가녀린 여자가 저 미친 조폭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하. 곰탱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씨부린 거야? 손? 이 손? 그는 오히려 최영감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지혜의 얼굴 앞으로 흔들어 보였다.
최 영감이 캑하는 신음을 뱉었다. 영감님 돼지는 꼴 보고 싶어? 아가씨 착하게 생겨서 왜 그래? 오빠들 지금 바쁘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천지에는 곰탱이를 지나쳐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마동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영업 방해, 폭행, 공갈 협박. 지금 당장 멈추고 저 어르신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이 구역을 떠나십시오. 마동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천지의 당당한 태도가 의외라는 듯 혹은 가소롭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키 차이 때문에 그는 천지애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되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사과? 떠나라고? 아가씨, 혹시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아니면 정의의 사도? 마동표가 천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오늘 밤 오빠들이랑 화끈하게 놀아볼까? 내가 지금 우리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 몸으로 좀 때워야겠는데. 노골적인 성희롱. 수위 높은 대사였다. 주변의 상인들은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고 박순자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천지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차가운 얼음 같던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푸른 불꽃으로 타올랐다. 마동표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손. 뭐? 치우라고 했다. 천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마동표의 손목을 잡아챈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그의 손목 관절 부위를 손날로 강타했다. 딱 하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끄악! 마동표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쥐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부러졌거나 최소한 금이 갔음을 직감했다. 이 개년이. 곰탱이가 최 영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천지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덩치가 마치 들소처럼 돌진했다. 천지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곰탱이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천지에는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곰탱이의 디딤발인 오른쪽 발목을 자신의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커! 균형을 잃은 곰탱이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천지에는 넘어진 곰탱이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정확히 찍어 눌렀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곰탱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바르르 떨었다. 모든 일이 5초 안에 일어났다. 유일하게 남은 노랑은 이 비현실적인 장면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허둥댔다. 움직이지 마. 천지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렸다. 노랑이 공포에 질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곰탱이를 제압하고 일어나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언제 움직인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주머니에서 손 빼. 천천히. 히. 노랑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려다 말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살려주세요.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공항 바닥에 노란 액체가 웅덩이를 만들었다. 천지에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러진 최 영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고맙소, 아가씨. 고마워. 최 영감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그때였다. 꼼짝 마. 전부 손들어. 넌 뭐야? 뒤늦게 나타난 것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의 순찰팀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 선 것은 박경사라는 이름표를 단 뺀질뺀질하게 생긴 중년의 경찰이었다. 지금 민간인 상대로 무슨 짓이야? 당장 무기 버리고 엎드려. 박경사는 천지애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신음하는 마동표와 곰탱이, 오줌을 지린 노랑,
그리고 멀쩡히 서 있는 천지애.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지만 박경사의 눈은 오직 천지애만을 향해 있었다. 마동표가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경사. 저 미친년이. 우리를. 닥쳐 마동표. 내가 알아서 해. 박경사가 마동표에게 윽박지르는 소리는 오히려 그들이 평소 아는 사이임을 증명하는 꼴이었다. 박경사가 천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아가씨,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특수 상해감이야. 당장 수갑 채워. 어서. 박경사가 옆에 부하 경찰에게 명령했다. 젊은 순경이 망설이며 천지에게 다가왔다. 천지에는 그런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구형 폴더폰. 군용 보안 전화였다. 뭐 하는 거야? 전화기 내려놔. 박경사가 소리쳤지만 천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사령관님. 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 대령 이승환입니다. 군기 바짝 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 천지애다. 천지애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공항 터미널의 기둥만큼이나 단단했다. 이대령. 휴가 중에 미안하다. 급한 용무가 생겼다. 말씀하십시오, 사령관님. 현 시간부로 해병대 헌병특임대 SDT 즉각 출동시킨다.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민간인 폭행 및 공갈 협박 현행범 3명 그리고 이들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일부를 현장에서 확보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 조치하겠습니다. 필승. 사령관 직권 명령이다. 5분 내로 헌병대 선발대 도착시킨다.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도 협조 전문 타전해.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현장 지휘 중이라고. 필승. 통화는 짧고 간결하게 끝났다. 천지에는 전화를 끊고 자신에게 테이저건을 겨눈 채 얼어붙은 박경사와 젊은 순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박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사령관, 헌병특임대, 해병대사령관.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천지에는 자신의 흰색 셔츠 소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박경사. 네. 당신은 지금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그리고 저 민간인들과의 유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다. 그녀는 박경사를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은 마동표에게 다가갔다. 마동표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천지에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살짝 숙였다. 참교육을 해달라고 했나? 무슨. 내 놈들이 말하는 관리라는 것이 고작 힘없는 노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나? 내 놈들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이 고작 여자에게 추잡한 말을 내뱉는 것이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나는 내 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여자다. 그녀가 허리를 폈다. 그리고 내 놈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대한민국 해병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중장 천지애다. 그 순간 공항 터미널 저편에서 육중한 군화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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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공항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절도 있으면서도 위압적인 군화 소리였다. 여행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고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졌다. 그들 사이를 뚫고 나타난 것은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전투복, 중무장으로 몸을 감싼 12명의 병력이었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해병대 헌병이라는 글자와 특수임무대 SDT라는 패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헌병이 아니었다.
대테러 초동 조치 요인 경호 특수작전을 전담하는 해병대 최정예 헌병특임대였다. 선두의 선 장교가 천지혜를 발견하고 터미널이 떠나가라 외쳤다. 필승. 사령관님. 해병대 헌병특임대장 대위 강연수. 사령관님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강연수 대위는 천지혜가 사령부에서 직접 골라 특임대장으로 앉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휴가 중인 사령관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을 호출했는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보고했다. 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위. 수고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마동표 일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3명. 민간인 공갈 협박 및 폭행 현행범이다. 즉시 신병 확보하고 부상자는 군 병원으로 후송 조치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령부 헌병대에서 직접 조사한다. 알겠습니다. 강연수 대위가 손짓하자 4명의 특임대원이 마동표 곰탱이 노랑에게 달려들었다. 으악, 이거나. 군바리들이 왜 민간인을 잡아? 마동표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특임대원의 거친 손길에 팔이 뒤로 꺾이며 제압당했다. 오줌을 지린 노랑은 이미 기절 직전이었고 곰탱이는 팔이 부러진 고통에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플라스틱 수갑 케이블 타이어로 결박되었다. 그리고 저기 2사람. 천지혜가 박경사와 젊은 순경을 가리켰다. 박경사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저 2 경찰관은 저 현행범들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혹은 동조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시킨다. 필승. 특임대원 2명이 박경사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사령관님의 명령입니다. 박경사는 사령관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서해안 전체를 책임지는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다. 3스타. 중장. 국군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장성이었다. 4.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절차대로. 천지혜는 박경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강연수 대위에게 말했다. 강대위. 이 주변 상인분들의 피해 상황과 증언을 즉각 확보해. 특히 저기 지리산 약초 최 사장님과 순잔의 분식 박 여사님 2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마동표 일당을 끌고 공항 밖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상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증언을 확보했다. 공항의 보안은 순식간에 해병대 헌병특임대에 의해 통제되었다. 천지혜는 비로소 아까 내려놓았던 김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아까 김밥값 여기 있습니다. 천지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사령관님. 편하게 부르십시오, 할머니. 저는 그냥 김밥 사러 온 손님입니다. 천지혜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방금 전 조폭들을 제압하던 전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저편에서 공항경찰대장과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의 높은 간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해병 대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것이었다. 필승.
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총경 김철규입니다. 사령관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김철규 총경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사복 차림의 여성이 방금 전 보고받은 천지의 해병 대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헌병특임대의 모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천지에는 김 총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김 총경, 휴가 가는 길에 아주 볼썽 사나운 것을 목격했소.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내부 단속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당신 부하 중 일부가 조폭들과 유착하여 이 공항에서 선량한 상인들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감찰에 착수하여 엄중히 됐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여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천지에는 김 총경을 지나쳐 자신의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제주행 비행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강대위. 예, 사령관님. 나는 예정대로 휴가를 가겠다. 이곳 뒷정리는 자네에게 맡기지. 인천경찰청과 협조해서 저 쓰레기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조리 뿌리 뽑아. 내가 휴가에서 복귀했을 때 관련자 전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받고 싶군. 할 수 있겠나? 강현수 대위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닌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는 작전이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필승. 천지에는 김밥 한 줄이 든 봉투를 들고 유유히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국경의 관문에서 벌어진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사령관. 그녀의 휴가는 그렇게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천지의 중장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층 도착층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다. 휴가?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사령관에게 조국의 심장부인 관문공항에서 이런 암세포를 발견한 이상 휴가는 사치였다. 그녀가 도착층 게이트 앞에 서자 5분 전 그녀의 전화를 받았던 작전참모 이승환 대령이 이미 검은색 사령부 지휘 차량 지휘관용 렉스턴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군기가 바짝 든 운전병이 경례와 함께 뒷문을 열었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이대령 상황은? 차에 오르며 천지혜가 묻자 이승환 대령이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즉각 보고했다. 헌병특임대장 강현수 대위 현장 통제 완료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과 공항경찰대장 현장에서 사령관님 지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대령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방금 현장에서 확보한 3명의 신원입니다. 마동표, 전과 7범, 폭력 갈취, 흥룡파라는 이름의 신흥 조직 행동대장입니다. 나머지 2명은 그 수족 곰탱이 본명 박광철, 노랑 본명 김춘식, 모두 전과자입니다. 주로 인천공항 신도시와 영종도 일대 상권을 무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뭘 했지? 천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것이 현재 현장에서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 박경사와 깊이 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납고리가 있었을 겁니다. 쓰레기들. 천지혜가 짧게 내뱉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공항을 벗어나 화성시의 해병 대사령부를 향하고 있었다. 강대위에게 전해. 현행범 3명, 즉시 사령부로 압송한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가 제1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 내에서의 조직적 범죄 행위다.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야. 공항 보안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다. 경찰이 아니라 우리 헌병대에서 직접 조사한다. 알겠습니다.
즉시 하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찰청장에게는 박경사를 포함한 내부 유착 인원 전원 색출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수사자료 일체를 즉각 해병대사령부 헌병대로 이관하라고 정중히 요청해 사령관의 뜻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필승! 차량은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천지에는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는 이 땅에서 그녀의 눈앞에서 힘없는 노인들이 갈취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작전이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3층 출발층. 마동표와 곰탱이, 노랑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맛보고 있었다. 검은 베레모의 헌병 특임대원들은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부러진 팔을 신음하는 곰탱이도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떠는 노랑도 손목이 부서진 마동표도 예외는 없었다. 그들은 거친 손길로 질질 끌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국방부 마크와 해병대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창문이 모두 검게 칠해진 육중한 군용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특임대원의 발길질과 함께 세 사람은 짐짝처럼 차량 내부로 처박혔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닫히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암흑이 그들을 덮쳤다. 에이, 이건 뭐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변호사. 내 변호사 부를 거야. 마동표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소리쳤다. 닥쳐. 어둠 속에서 그들을 감시하던 특임대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해병대사령관님의 직권 명령으로 이송되는 특수안보 위협 사범이다. 입 여는 순간 이빨 전부 뽑아서 목구멍에 다시 박아줄 테니 조용히 해. 그 살기 어린 목소리에 마동표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경찰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1시간 뒤 차량이 멈췄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빛과 함께 마동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위병소와 필승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그 뒤로 도열한 무장한 해병들의 모습이었다.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고 강인한 군대, 그 심장부로 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차량에서 끌어내려져 의무실로 먼저 이송되었다. 군의관은 곰탱이와 마동표의 부러진 뼈를 기계적으로 맞추고 깁스를 했다. 고통에 찬 비명에도 군의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치료 끝났다. 헌병대로 인계해. 치료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헌병대 지하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끌려갔다. 차갑고 습한 공기, 콘크리트 벽,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책상과 의자. 마동표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덜컥.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아까 공항에서 봤던 날카로운 눈매의 강현수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전투복 어깨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4개가 달린, 즉 원사 계급장을 단 중년의 군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곽철민. 해병대 헌병대에서만 20년을 복무한 해병 잡는 해병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수사관이었다. 곽철민 원사는 아무 말 없이 마동표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마동표. 17살 때 오토바이 절도. 19살 때 폭력. 22살 때 갈취. 25, 28, 30. 넌 그냥 양아치야. 평생을 남 등쳐먹고 기생해온 쓰레기라고. 곽 원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마동표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오늘 공항에서 멱살 잡고 행패 부린 그 노인분들 누군지 알아? 곽 원사가 사진 몇 장을 책상 위로 던졌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의 사진이었다. 저분들이 평생 낸 세금으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도 지어졌고 내가 입은 이 군복도 나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5도에서 우리 해병들이 총 들고 내 놈 같은 쓰레기들 편하게 발 뻗고 자라고 밤새 경계 근무를 서. 근데 넌 그분들을 괴롭혔어. 그건 먹고 살려다 보니. 먹고 살아? 곽원사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마동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말하는 먹고 사는 일이 내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분들 협박하고 돈 뜯는 거였나? 내가 오늘 희롱했던 그 여자분. 누군지 알고나 그랬어? 마동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령관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감하지 못했다. 천지의 중장님. 해병 대사령관이시다. 대한민국 2만 7천 해병의 어머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곽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사실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지도를 가리켰다. 저기 연평도 백령도 보이나? 저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들들이 목숨 걸고 북한 놈들하고 대치하고 있어. 왜? 너 같은 놈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지키려고. 근데 넌 가장 안전해야 할 공항에서 내 부모 같은 분들한테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했어. 마동표. 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군. 좋아. 내가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썩어 문드러질지. 내가 직접 참교육을 시켜주지. 곽철민 원사는 조사실 문을 열고 헌병을 불렀다. 이놈 지금 당장 체험교육장으로 데려가. 체험교육장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마동표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실전 훈련장이었다. 그곳에서 마동표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그의 천박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지옥의 서막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규율의 용광로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천지혜가 사령관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공항에서 입었던 편안한 사복 차림 그대로 집무실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해의 거친 파도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그것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이대령. 경찰 쪽 반응은? 인천경찰청장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박경사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공항경찰대 내부 감찰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경사의 신병은 현재 우리 헌병대에서 확보 중입니다. 불러. 예. 박경사. 내 사무실로 직접 데려와. 이승환 대령은 잠시 망설였다. 중장, 그것도 해병 대사령관이 일개 순경 나부랭이를 직접 만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천지혜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즉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박경사가 헌병 2명에게 이끌려 사령관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민간인 조폭들과 어울리며 용돈벌이나 하던 자신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 사령관의 집무실에 서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천지혜는 거대한 집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할 뿐 박경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령관실을 가득 메운 것은 오직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박경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1분, 2분, 5분. 침묵이 이어졌다. 박경사는 차라리 누가 자신을 때려주길 바랐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은 그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고문이었다. 털썩. 박경사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그제야 천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일어나.
여긴 내 놈 따위가 무릎 꿇을 곳이 못 돼. 예.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묵인하고 방조했던 그 범죄의 피해자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님이다. 천지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경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사복 차림에 동안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전투복을 입은 그 어떤 장군보다 거대했다. 얼마나 받았나? 예. 마동표 그 쓰레기들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물었다. 그것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 정도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용돈? 천지애가 실소를 터뜨렸다. 내 놈의 그 용돈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일군 가게를 빼앗길 뻔했고 누군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했다. 내가 입은 그 경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놈 뒤에 누가 있지? 박경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말해. 마동표 같은 양아치 새끼들이 감히 인천공항 같은 곳에서 저렇게 대놓고 활보할 수 있는 건 내 놈 같은 끈아풀 순경 하나만으론 불가능해. 윗선이 누구야? 사령관님. 그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해결은 내가 한다. 천지애가 박경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경사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내 놈이 지금 여기서 입을 다물면 나는 내 놈을 군사시설 내 적대 행위 동조 혐의로 군사법원에 세울 거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전시작전 구역에 준하는 이곳 사령부로 내 발로 걸어 들어온 이상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말해. 공포에 질린 박경사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다. 오만석. 회장입니다. 오만석? 네. 천공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실질적인 인천공항 상권 개발의 실세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흑룡파도 그 양반이 거느린 게 개들 중 하나입니다. 천공개발 오만석. 천지애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내보내. 곽 원사에게 인계해. 저놈이 아는 걸 모조리 종이에 쓰게 만들어. 박경사가 끌려나가자 천지애는 이승환 대령을 불렀다. 이 대령. 천공개발 오만석. 지금 당장 조사해. 자금 흐름, 정계, 유착관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라인을 가동한다. 알겠습니다. 한편 마동표가 끌려간 체험교육장은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시가지 전투훈련장이었다. 저기서 곽철민 원사가 훈련장 한가운데 마동표를 세웠다.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지. 곽 원사가 손짓하자 훈련장 건물 옥상과 창문 곳곳에서 검은 전투복의 수색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동표를 향해 빈 총공포탄이 장전된을 겨누었다. 저놈은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은 적이다. 지금부터 5분. 저놈을 제압한다. 실시. 와.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옥상에서 수색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강화했다. 창문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으악. 마동표는 난생 처음 느끼는 실전의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터지는 공포탄 소리,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괴물 같은 군인들의 모습. 그가 알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불과 10초. 마동표는 수색대원들에게 팔다리가 잡혀 공중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내 놈이 말하는 힘이라는 거다. 곽 원사가 다가와 마동표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우리는 이 힘을 너 같은 쓰레기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쓴다. 근데 넌 고작 그 알량한 주먹으로 내 부모 같은 노인들을 괴롭혔지. 마동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벌벌 떨 뿐이었다. 끌고 가.
지금부터 참교육 2단계다. 마동표와 곰탱이, 노랑은 헌병대 막사의 화장실로 끌려갔다. 청소해. 곽 원사가 칫솔 하나를 던져주었다. 저기 변기 구석에 낀 때 보이지? 내 놈들 주머니에 있던 그 더러운 돈보다 더 더러운 내 놈들 영혼이다. 그게 깨끗해질 때까지 이 칫솔로 막사 전체 화장실을 청소한다. 실시. 이걸로요? 곰탱이가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칫솔을 들고 물었다. 불만 있나? 곽 원사의 눈빛에 곰탱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땀을 흘려 노동을 시작했다. 그들이 괴롭혔던 상인들이 매일 흘렸을 정직한 땀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화장실 청소를 마친 그들은 식당으로 끌려가 찬밥에 김치로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다시 헌병대 연병장으로 불려나갔다. 엎드려. 마동표 일당은 연병장 흙바닥에 엎드렸다. 내 놈들이 괴롭혔던 박순자 할머니, 최영감님께 용서를 빌어라. 목소리 작으면 오늘 밤 여기서 재운다. 잘못했습니다. 복창한다. 실시. 자, 잘못했습니다. 안 들린다, 이 쓰레기들아. 잘못했습니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내 놈들 밥 처먹은 거 다 어디로 갔어? 마동표는 이를 악물었다. 굴욕감에 눈물이 찔끔 났다. 하지만 그는 소리쳤다. 살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해병 대사령부의 어두운 밤하늘을 갈랐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조금 들을 만하군. 천지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에서 이 모든 참교육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으로 내려와 엎드려 있는 마동표 앞에 섰다. 오만석. 그 독사의 머리는 내가 처리한다. 하지만 넌 그 독사의 이빨이다. 이빨이 빠진 독사는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그 증거가 되어야겠다. 천지에는 곽 원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저놈들을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가야겠다. 저놈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줘야지. 마동표는 몰랐다. 그가 내일 가게 될 곳이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정직한 노동의 현장이자 그가 빼앗으려 했던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독사의 이빨은 이제 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마동표, 곰탱이, 노랑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마친 뒤 다시 호송 차량에 태워졌다. 그들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데다 낯선 군대 환경의 공포로 퀭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동표가 용기를 내어 곽철민 원사에게 물었다. 내 놈들의 직장으로 간다. 곽 원사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마동표는 침을 삼켰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 어제 그들이 난동을 부렸던 3층 출발층 구석의 특산품 가게 앞이었다. 이른 새벽이라 여행객은 뜸했지만 상인들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은 가게 앞에 서 있다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타난 마동표 일당을 보고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 할머니. 최 사장님. 마동표가 그들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상인들 뒤편에서 천지의 중장이 걸어 나왔다. 어제와 같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승환 대령과 강현수 대위, 그리고 사령부 법무실장까지 배석해 있었다. 어르신들. 이른 아침부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천지애가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이렇게까지. 어제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천지애는 마동표를 돌아봤다. 마동표. 네. 내가 어제 한 짓을 내 입으로 직접 저분들께 사죄드려라.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직접 배워라. 천지애는 최영감에게 말했다.
최 사장님, 오늘 이놈들에게 사장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놈들이 흘린 땀의 가치가 저놈들이 빼앗아간 돈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예. 사령관님, 저런 놈들을 어떻게?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곽 원사, 강 대위도 함께할 겁니다. 저놈들이 조금이라도 딴짓을 한다면 즉시 연행해서 군사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마동표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피해자 앞에서 일을 시키겠다니. 이것은 감옥보다 더한 굴욕이자 동시에 기묘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 곰탱이, 노랑과 함께 최영감의 약초가게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옮겨. 똑바로 안 해? 곽 원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거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야. 귀한 약초라고. 최영감의 호통도 이어졌다. 마동표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에 숨이 턱까지 찼다. 곰탱이는 부러진 팔 때문에, 노랑은 오줌 지린 놈이라는 놀림 때문에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다. 1시간, 2시간. 공항에 여행객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폭처럼 보이던 사내들이 깁스를 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나르고 그 옆을 무장한 해병대 헌병들이 지키고 서 있는 기묘한 풍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물 좀. 마동표가 바닥에 주저앉자 박순자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셔. 마동표는 그 물을 받아들고 울컥했다. 자신이 어제 그토록 괴롭혔던 할머니였다. 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그때였다. 저편에서 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서더니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머리가 희끗하고 배가 나온 중년의 남자 오만석 회장이 내렸다. 허허, 이게 지금 무슨 시골 장터 같은 풍경인가? 천사령관. 오만석은 마치 천지혜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처럼 웃으며 다가왔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민간 경제활동 구역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귀한 직원들 데려다가 무슨. 그의 시선이 마동표에게 닿았다. 이놈 마동표, 너 거기서 뭐해? 당장 이리 안 와? 마동표는 오만석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곽 원사의 눈빛을 보고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천지혜가 오만석의 앞을 막아섰다. 오만석 회장, 천공개발 대표. 어허, 우리 천장군이 내 이름도 아시고. 영광인데. 자자, 이런 험악한 친구들은 치우고 우리 저기 라운지 가서 차나 한 잔. 오만석이 천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어제 마동표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천지혜의 눈빛이 변했다. 어제도 내 놈의 개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 뭐? 개? 내 놈이 이 공항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상인 갈취, 공무원 매수. 그 증거는 어젯밤 내 놈의 개들이 모두 자백했다. 천지혜가 손을 들자 이승환 대령이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박경사의 자백과 마동표가 밤새 곽 원사에게 털어놓은 오만석의 모든 비리 내역이었다. 오만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감히 군바리들이 민간인을 사찰해? 너 이거 사찰? 난 내 구역을 청소한 것뿐이다. 천지혜는 오만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다. 내 놈이 믿는 그 높으신 국회의원들. 어젯밤부로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셨다. 인천국제공항 안보 위협 세력 일소 작전이라고. 무슨. 내 놈은 이제 끝났어, 오만석. 내 놈의 더러운 돈줄도 내 놈을 비호하던 정치인들도 모두 이 강철의 불꽃에 타버릴 거다.
천지혜가 오만석을 내팽개치자 강현수 대위가 지휘하는 헌병특임 대원들이 양복 입은 오만석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오만석 회장, 당신을 국가기관 시설 안보 교란 및 공갈 협박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천지혜, 이 미친년. 오만석의 발악을 뒤로하고 천지혜는 마동표에게 다가갔다. 봤나? 저게 내 놈이 믿던 힘의 실체다. 저런 쓰레기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던 거야. 마동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할머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죗값 치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공포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천지혜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곽원사, 예, 사령관님. 저놈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게 해. 그리고 날이 저물면 법에 따라 경찰에 정식으로 인계한다. 단, 천지혜는 마동표의 어깨를 짚었다. 내 놈이 오늘 흘린 땀이 내 놈의 그 더러운 영혼을 조금이라도 씻어냈길 바란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나와라. 만약 그때까지 내가 개과천선했다면 그땐 내가 내 놈을 다시 부르겠다. 예. 해병대는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진 강철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다. 천지혜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휴가는 그렇게 끝났지만 인천국제공항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땀 흘리는 마동표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다. 일단 먹고 해라. 죗값 치르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마동표는 그 김밥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해병대사령부의 공기는 달랐다. 천지혜가 사복을 벗고 짙은 의미의 해병대 전투복을 다시금 몸에 걸쳤을 때 그녀는 인천공항의 평온한 여행객에서 다시 서해를 지키는 철의 사령관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사령관실의 거대한 태극기 앞에서 그녀는 밤새 올라온 인천국제공항 관련 초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흑룡파 소탕, 오만석 검거 그리고 천공개발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힌 수십 장의 문서.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오만석의 천공개발은 단순한 공항 상가 관리 용역 업체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공항의 거의 모든 비보안 구역과 일부 보안 구역의 청소, 유지, 보수 계약을 독점적으로 따내고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쟁 입찰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독과점이었다. 이대령, 예, 사령관님. 집무실 한편에서 대기 중이던 이승환 대령이 즉각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오만석 뒤에 있던 독사의 머리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직 조용한가? 현재까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님 라인에서 직접적인 하무는 없으셨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우리 측의 협조에 전적으로 따른다며 거의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함이겠지. 상대를 얕보지 마. 저 정도의 독점 계약은 단순한 경찰 유착 수준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다. 사령관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 국방부 라인이 요란하게 울렸다. 청와대와 장관실을 제외하고 사령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호출이었다. 이승환 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고 잠시 굳은 표정으로 듣더니 천지혜에게 조용히 넘겼다. 사령관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천지혜는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국방정책실장. 군 장성이 아닌 정치권에서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자 국방부의 실세 중 한 명이었다. 필승.
해병대사령관 중장 천지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고함 대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천장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방정책실장 황인철의 목소리였다. 황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고요? 천장군, 지금 군사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겁니까? 민간인 사업가를, 그것도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파트너인 오만석 회장을 군 헌병대가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는 보고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천장군, 제정신입니까? 천지혜의 목소리 또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황 실장님, 불법 체포가 아닙니다. 공항시설 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과 갈취를 저지른 현행범과 그 배후 교사범을 적법하게 검거한 것입니다. 또한 천공개발은 현재 공항 내 보안 문제와 직결된 심각한 유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 그건 경찰이나 국정원이 판단할 문제지 해병대가 왜 나섭니까? 천장군, 당장 오만석 회장 풀어주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천장군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황인철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임무? 좋아, 임무. 천장군, 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태수 의원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천지혜의 눈이 가늘어졌다. 문태수. 국방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국방위의 핵심 실세이자 차기 당대표로까지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이었다. 오만석 회장이 바로 그 문태수 의원님의 오랜 친구이자 핵심 후원자입니다. 천장군, 당신은 지금 문 의원님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다. 드디어 독사의 머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게 오만석을 풀어줘야 할 이유가 됩니까? 이 장군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 내년도 해병대 신형 상륙 기동 헬기 도입 예산안, 그거 지금 어디 계류 중인지 압니까? 문태수 의원실 책상 위에 있어요. 당신 그 밥그릇 걷어차고 싶은 거야? 당신 부하들 그 낡아빠진 구형 헬기 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당장 오 회장 안 풀어주면 내년 해병대 예산 단 한 푼도 없는 줄 알아. 협박이었다. 그것도 해병대 장병들의 목숨값을 담보로 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협박. 천지혜의 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수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황 실장님, 지금 제 부하들의 목숨을 가지고 저와 흥정을 하려 하셨습니까? 뭐라고? 방금 하신 말씀 국방 예산을 담보로 한 직권 남용 및 특정 민간인 비호 시도 정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문태수 의원이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황인철은 순간 숨을 삼켰다. 황 실장님, 오만석은 풀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풀어줘서도 안 됩니다. 감히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목숨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당신 같은 자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문태수 의원 같은 자들 때문에 내 부하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썩어 빠진 뿌리부터 모조리 도려낼 겁니다. 이 미친.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화 내용은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하겠습니다. 감찰 준비나 하고 계시죠? 천지혜는 황인철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쾅!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에 이승환 대령이 마른 침을 삼켰다. 사령관이 국방부 실세와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령, 지금 당장 곽철민 원사 연결해. 천지혜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독사의 머리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러웠군. 잠시 후 곽철민 원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필승, 곽 원사입니다. 곽 원사. 마동표 지금 상태는? 예, 사령관님.
어제 공항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밤새 헌병대 조사실에서 반성문인지 자술서인지 모를 것을 쓰다가 방금 막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곽 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사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오만석 회장이 자신들에게 단순 상납금 외에 아주 위험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별수당? 네. 한 달에 2번 야심한 시각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특정 구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감시하고 반출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오만석이 직접 나와서 감독했고 보안이 어찌나 삼엄한지 흑룡파 자신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외곽 경비만 섰다고 합니다. 천지혜의 눈이 번뜩였다. 공항 상가 갈취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 물건이 뭔지는 모른다고 하던가. 모른답니다. 다만 마동표가 흘깃팠는데 나무로 된 거대한 상자들이었고 외국어가 잔뜩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운반하던 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천공개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처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천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물터미널, 외국어, 특수훈련. 그녀는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인천국제공항에 고정되었다. 이대령, 당장 공항정보사령부와 국정원 카운터파트에 연락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최근 6개월간 특수화물 반출입 내역 모조리 띄워. 그리고 곽 원사. 예, 사령관님. 마동표 지금 당장 깨워. 그놈이 봤다는 특정 구역이 어딘지 지도를 펼쳐놓고 정확하게 찍어내라고 해. 정치인의 예산 협박 따위는 이미 그녀의 안중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직감이 군인의 감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국가의 심장부 인천국제공항에서 거대한 안보의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사령부 지하 벙커 거대한 스크린이 수십 개로 분할되어 깜빡이는 지휘 통제실. 평시에는 서해 5도의 전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이곳이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위성사진과 내부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천지의 중장은 지휘봉 대신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핵심 참모들과 헌병 수사팀을 소집했다. 여깁니다, 사령관님. 초췌한 몰골의 마동표가 곽철민 원사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지만 저 무시무시한 여장군과 곽 원사에게 협력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제2화물터미널.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사시 창고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곳인데 그날만 되면 천공개발의 특수관리팀이 저곳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천지에는 사시 창고의 설계도를 확대했다. 세관통과 구역과도 미묘하게 떨어져 있고 활주로로 이어지는 지하 유틸리티 터널과도 연결점이 있는 절묘한 위치였다. 정보사령부에서 받은 특이 동향 보고입니다. 작전참모 이승환 대령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최근 3개월간 천공개발의 오만석 명의로 총 4차례 중장비 부품 및 산업용 기계 명목으로 제3국 국적의 화물기가 사시 창고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령이 화면을 넘겼다. 그 화물기가 이륙한 직후 항상 항로를 이탈하여 식별 불능 지역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상 항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위장. 밀반출이군. 천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국정원 측에서도 비슷한 첩보를 입수했으나 오만석의 배후에 있는 문태수 의원의 압력으로 내사 단계에서 번번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알고도 묵인한 거였어. 이 쓰레기들. 천지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증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작전이 노출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황인철과 문태수가 오만석을 빼내려 했던 이유도 이 개미굴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이대령, 헌병특임대 SDT 전원 비상 소집해 사복으로 위장하고 즉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침투시킨다. 곽원사 마동표를 앞세워 그놈은 그 구역의 지리와 경비 시스템을 알 테니 사령관님, 민간인 지역의 무장병력 투입은 이 대령이 난색을 표했다. 누가 무장하라고 했나? 비무장 침투 훈련이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마동표. 천지혜가 마동표를 돌아봤다. 마동표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웅크렸다. 너 살고 싶다고 했지? 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던 짓은 그저 길거리 양아치 수준이었어.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내가 저 개미굴의 입구를 열어. 그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이 사령관이 직접 참작하도록 힘써주지. 하지만 배신할 생각이라면 천지에는 마동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땅 어디에도 내가 숨을 곳은 없을 거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 사시 창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다. 천공개발 유니폼을 입은 곽철민 원사와 그의 최정예 헌병특임대원 5명이 마치 그림자처럼 창고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역시 같은 작업복을 입은 마동표가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심장이 떨린 적이 없었다. 저기입니다. 저쪽 후문. 제 지문으로 열립니다. 마동표가 속삭였다. 오만석은 그를 그만큼 신뢰했기에 이런 하급 조직원에게도 특정 구역의 생체 인식 접근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다. 곽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접근해. 마동표가 떨리는 손으로 후문의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삐그. 경고음 대신 시스템이 작동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곽 원사와 대원들이 소총 대신 진압봉과 테이저건,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헬멧을 착용한 채 순식간에 내부로 진입했다. 마동표도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거대했다. 축구장 절반만 한 공간.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에 한 대원이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창고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어제 마동표의 진술과는 달랐다. 상자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여기저기 파편과 포장재가 널브러져 있었다. 늦었나? 곽 원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흩어져. 남은 게 있는지 찾아. 대원들이 흩어져 창고를 수색했다. 그때 마동표가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가리켰다. 저기. 오만석이 항상 이용하던 사무실입니다. 곽 원사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걷어찼다. 쾅.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사무실 안은 서류가 불태워진 재와 망가진 컴퓨터 본체로 아수라장이었다. 젠장. 다 태웠어. 곽 원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불에 타고 남은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그때 그의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채였다. 반쯤 타다만 검은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였다. 이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이그. 창고의 거대한 정면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것은 천공개발 로고가 박힌 대형 트럭 여러 대와 그 트럭에서 내린 검은색 사국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오만석의 특수관리팀이자 흑룡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오만석의 사병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쥐새끼들이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선두에 선 흉터가 가득한 얼굴의 사내가 곽원사 일행을 보며 비웃었다. 곽원사님, 함정입니다. 한 대원이 외쳤다. 마동표, 이 새끼, 내가 우릴 판 거야. 다른 대원이 마동표의 멱살을 잡았다. 아닙니다. 전 정말. 마동표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닥쳐라. 곽원사가 포효했다. 그는 헌병대원들을 등 뒤로 물리고 불에 탄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전투 조끼 깊숙이 찔러 넣었다. 전원 대형 유지. 저놈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전원 제압한다. 마동표, 넌 내 등 뒤에 붙어 있어. 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 새끼야. 내가 유일한 증인이야. 곽원사는 진압봉을 고쳐주었다. 해병대 헌병특임대. 적의 기습이다. 참교육 실시. 필승. 6명의 해병대 헌병과 수십 명의 정체불명 사병들. 인천국제공항의 어두운 창고 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건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파크원의 38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이곳은 문태수 의원의 개인 사무실 겸 비밀 아지트였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으로 채워진 그의 탐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문태수 의원은 최고급 시가에 불을 붙이며 전화기 너머의 황인철 실장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황 실장, 지금 장난해? 고작 계집 장군 하나를 제압 못해서 내 사업장까지 털리게 만들어. 오만석 그 멍청한 놈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인천공항 창고에 군바리들이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당신 모가지 걸고 이 사태 수습 안 해? 황인철은 전화기 너머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의원님, 그 천지혜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장관님께 직보를. 장관이 밥 먹여줘? 내가 밥 먹여주지. 당장 국방부 감사실 동원해서 그 여자 직위 해제시켜. 징계위원회 열어. 군복 벗겨버리라고. 문태수가 와인 잔을 집어 던지려던 순간이었다. 딩동응. 사무실 입구에 벨이 울렸다. 이 야심한 시각에 자신의 비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아지트에 누가 온단 말인가. 누구야? 그가 신경질적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천지혜.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어떠한 계급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전투복보다 위압적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역시 정장 차림의 이승환 대령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문태수 의원님. 해병대사령관 천지혜입니다. 잠시 국가 안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터콤을 뚫고 사무실 안까지 명확하게 들려왔다. 문태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정치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접 문을 열었다. 천장군. 대단한 배짱이군. 여기까지 무슨 일로 행차하셨나? 내 사무실에 불법 침입이라도 하시게? 천지혜는 그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야경이. 참 아름답군요, 의원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 부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성팔이야? 본론만 해. 내 귀한 시간 뺏지 말고. 문태수가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본론. 좋죠. 천지혜가 몸을 돌려 문태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만석 그리고 천공개발.
그 개미굴을 통해 무엇을 빼돌리고 있었습니까? 문태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개소린가? 어젯밤 인천공항 사시 창고에서 격투가 있었습니다. 천지에는 이승환 대령에게 눈짓했다. 이 대령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문태수의 앞 유리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의원님의 사병들이 제 헌병대원들을 기습했습니다. 덕분에 제 부하 몇몇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재생된 것은 어젯밤 곽 원사의 헬멧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다. 사시 창고 내부의 모습 그리고 이게 뭡니까? 천지에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불에 타다 만 하드디스크에서 복원된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가리켰다. 그것은 선적 대기 중이던 한 나무 상자의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다. 상자 안에는 미사일의 유도 장치로 보이는 초정밀 기계 부품이 가득했다. 이게 조작? 천지애가 비웃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방금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신의 순항 미사일 해룡의 핵심 부품 관성 항법 장치입니다. 대외비 3급 수출 통제 품목이죠. 이게 왜 의원님의 친구인 오만석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을까요? 문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천지애가 다음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복원된 장부 파일이었다. 천공 개발의 비밀 장부. 자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종착지. 문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장부의 최종 수신처는 마카오에 거점을 둔 위장 회사였지만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민간 경제 활동이었습니까, 문태수 의원? 천지애의 목소리는 이제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당신은 고작 그놈들의 돈 몇 푼에 당신이 지켜야 할 이 나라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반역자였어. 닥쳐. 2년이. 문태수가 이성을 잃고 천지애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들었다. 천지애는 그 손을 공중에서 잡아챘다. 문태수는 자신의 손목이 쇠집게에 물린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감히 내년이 군복도 안 입었다고. 군복? 천지애가 그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내 군복은 내 몸에 새겨져 있다. 이 반역자 새끼야.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문태수는 바닥을 기며 자신의 책상 서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호신용 권총이. 찾지 마. 천지애의 발이 그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밟았다. 으드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끄아악. 이승환 대령.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이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와 문태수 의원의 반역 혐의 내역을 국방부 장관님과 대통령 비서실장께 동시 전송해.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검찰공안부에 현행범 체포 협조 요청해. 알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너 하나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천지애는 문태수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려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유리창에 그의 얼굴을 처박았다. 저길 봐. 저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내 조국이고 내 국민이다. 내 놈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어.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국정원 대테러팀과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38층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문태수 씨, 국가보안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문태수는 유리창에 기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지혜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천지혜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이건 승패가 아니야. 이건 청소다. 천지혜는 요원들에게 문태수를 인계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는 곽철민 원사와 함께 팔에 붕대를 감은 마동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창고 싸움에서 그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곽 원사 곁을 지키며 살아남았다. 그는 천지혜를 보자 어설프게 허리를 꺾어 경례 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사령관님, 저 끝난 겁니까? 천지혜는 피곤한 눈으로 그러나 한 줄기 희미한 미소를 담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마동표.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 놈이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하지만 어젯밤 내가 국가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은 내가 기억한다. 죗값 깨끗이 치르고 나와. 그땐 천지혜가 마동표의 어깨를 툭 쳤다. 내 놈에게도 진짜 해병이 될 기회를 주지. 물론 내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해야겠지만 마동표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가 모두 씻겨나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참교육과 개과천선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국방위원회의 핵심 실세인 문태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여적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 어떤 정치 스캔들보다 강력한 폭풍이 되어 다음 날 새벽 뉴스의 헤드라인을 모조리 점령했다. 방송사들은 새벽 3시부터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충격. 현직 국회의원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 단체 자금 수수 혐의. 인천국제공항 비리 알고 보니 북연계 간첩 사건. 파크원 38층의 추악한 거래 국방부 정책실장 황인철 비호 혐의로 검찰 긴급 소환. 여의도와 용산 서초동의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가 동시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이 자신들의 심장부인 공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적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그 태풍의 눈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천지혜 중장은 동이특위 전 이미 화성시의 해병대사령부 사령관실에서 방금 내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TV에서 앵커들이 아무리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려 해도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그녀에게 체크메이트는 게임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소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대령. 뿌리는 뽑았지만 잔뿌리가 너무 많아. 그녀는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문태수와 오만석, 황인철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붉은색으로 제거 표시가 된 3명의 핵심 인물 외에도 수십 개의 이름이 회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사령관님, 검찰과 국정원에서 이미 국가안보위협세력특별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우리 측에는 정보 협조 요청만 부족해. 천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잔뿌리다. 하지만 나는 내 집안의 잔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황인철과 연결된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현역 군인들, 그리고 군무원들의 명단이었다. 그들은 문태수의 압력과 황인철의 회유에 넘어가 천공 개발의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해룡 미사일 부품의 군수 창고 반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협력한 자들이었다. 이대령.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보고해. 해병대사령부 헌병대와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합동 감찰을 요청한다. 대상은 이 명단에 있는 전원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부하들의 목숨값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던 저 버러지들을 단 한 놈도 이 군복 안에 남겨둘 수 없다. 필승.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무자비했다. 군 내부의 개미굴을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의 칼날이었다. 며칠에 걸쳐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별을 단 장군부터 영관급 장교, 군무원까지 문태수와 황인철의 검은 돈에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다. 대한민국 군은 창군 이래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완벽한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인천지방법원의 한 작은 법정. 마동표와 곰탱이 박광철, 노랑 김춘식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초라한 수위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 마동표, 박광철, 김춘식.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을 일삼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에 마동표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특히 판사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방청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곽철민 원사를 흘낏 보았다. 피고인 마동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언과 협조를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병대 헌병대의 증거 확보 작전에 동참하여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을 세운 바, 이는 실형을 감경할 중대한 사유가 된다. 판사가 판결봉을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철과 김춘식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마동표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남은 형기 동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징역 8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복역한 기간을 제하면 그가 실제로 복역할 기간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마동표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곽철민 원사와 마주쳤다. 원사님. 곽철민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마동표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썩은 물은 다 빼고 나와라. 사령관님은 약속을 잇는 분이 아니다. 곽철민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다. 남은 시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진짜 사람이 돼서 나와. 나오면 내 사무실로 찾아와. 그때부터가 내 놈의 진짜 참교육 시작이다. 해병대는 내 놈 같은 양아치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마동표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교도관의 재촉에 걸음을 옮기며 난생 처음으로 군인도 아니면서 가장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필승. 그의 개과천선은 그렇게 법의 심판과 규율의 약속 안에서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차가운 바람이 다시 화성시 사령부 연병장을 감돌았다. 오늘은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신형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MUH의 10여 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태수 게이트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군에 대한 사죄와 신뢰 회복의 의미로 동결되었던 모든 해병대 전력 증강 예산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켰다. 강철의 날개가 드디어 해병대의 품에 안긴 것이었다. 전력화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총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행사의 정점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천지의 중장에게 을지무 공훈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다. 이상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천지에는 투철한 군인 정신과 조국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국가 안보의 심장부를 위협하던 반역 세력을 척결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바, 이에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 중 하나인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함. 국방부 장관이 그녀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자 연병장의 모든 해병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천지에는 덤덤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국방부 장관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연병장의 도열한 해병들을 가리켰다. 이 영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백령도와 연평도의 차가운 철책을 지키고 있는 내 아들, 딸들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저 검은 베레모 헌병특임대와 수색대의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곽철민 원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또한 이 영광은 가장 평화로워야 할 삶의 터전에서 폭력과 불의에 맞서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이 땅의 모든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감님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새로 도입된 마리논 헬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는 오늘 강철의 날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날개는 그저 더 높이, 더 빨리 날기 위한 쇠붙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의 신뢰와 염원이라는 무게를 싣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개로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이 땅의 그 어디든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게 날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천지애가 연설을 마치고 돌아섰다. 해병대, 우리가 누구인가? 귀신 잡는 해병대, 조국은 우리에게 맡겨라. 수천 명의 함성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겨울 하늘을 뒤덮었다. 천지에는 그 함성 속에서 새로 배치된 마리논 1번기의 조종석으로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그녀가 직접 강철의 날개를 타고 서해의 지평선을 날아오를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찾아온 주말. 천지에는 약속했던 휴가를 다시 얻었다. 물론 이번에도 목적지는 제주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편안한 회색 면바지와 흰색 반팔 셔츠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았다. 공항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평화로워져 있었다. 흑룡파 같은 조폭들은 자취를 감췄고 부패 경찰 박경사가 사라진 공항 경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졌다. 그녀는 익숙하게 순잔의 분식으로 향했다. 할머니, 김밥 한 줄만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김밥을 말고 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1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훨씬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또 왔네. 할머니는 그녀를 사령관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여행가? 이번엔 진짜 가는 거지? 예, 할머니. 이번엔 정말로요. 천지애가 웃으며 답했다. 잠깐만 기다려. 오늘은 아주 그냥 밥보다 속을 더 많이 넣어줄게. 박순자 할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김밥을 말고 있을 때 옆가게 지리산 약초의 최영감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허허, 이거 아니지, 천아가씨 아니신가? 오랜만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장사하고 삽니다. 정말 고맙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두 분께서 버텨주신 덕분이죠. 김밥이 나왔다. 천지애가 돈을 내려 하자 박순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세차게 내저었다. 됐어.
이건 돈 안 받아. 할머니 장사하시는데. 이 김밥은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주는 훈장이야. 장군님 가슴에 달린 그것보다야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게 더 무겁소. 어서 가져가. 그리고 무조건 몸조심해야 해. 알았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건넨 김밥은 그 어떤 훈장보다 뜨겁고 묵직했다. 천지에는 그 김밥을 받아들고 두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녀는 공항을 나와 자신의 휴가지인 화성시의 해병 대사령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그날 밤 사령관실. 천지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싸준 속이 꽉 찬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평화의 맛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해의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내야 할 조국의 심장이 저 너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조용한 진동과 함께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임무였다. 천지에는 천천히 김밥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평범한 여행객의 따뜻한 눈빛에서 다시 서해를 지배하는 강철의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필승. 해병 대사령관 천지혜입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